조선일보는 지금 벌벌벌 떨고 있을 겁니다. 이거 이재명 당선되면 이거 폐간시킬 거예요. 아마 내 생각에. 이대로 두면 절대 이것들은요. 완전히 세무조사 다 하고 거지 만들어버려요. 그리고 최강욱 열린당 대표가 발의한 언론 돈 물어내기 하는 거. 아이씨. 징벌적 배상 언론. 그거 왜 민주당에서는 그걸 안 처리하나 모르겠어. 이상한 놈들이야. 난 지금도 민주당 국회의원 개새끼들 때문에 머리가 막 흰머리가 나요. 안녕하세요. 맨인블랙 닥치고 이재명. 오늘은 홍대 스튜디오로 왔습니다. 여기 아주 멋집니다. 이게 좀 낯설어요. 오늘 지금 최초로 여기 이사 와서 녹음을 하고 있는데 우리 한 PD는 저기 파주 출판단지로 갔다가 여기까지 또 홍길동처럼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사하면서 또 이렇게 노구를 이끌고 여기까지 뛰어왔네요. 그래도 할 수 없이 뭐 이재명 대통령 만들려면. 자, 이재명 지사님이 오늘 25일자, 지금 녹화하는 시간이 25일입니다. 25일자로 오늘 지금 지사직을 사퇴하신다고 아침에 뉴스를 보고 왔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뭐 이제부터 흉악한 야수들과 한판 승부를 해야 되는데 이제 시작입니다. 지사직 때 당했던 거, 성남시장 때 당했던 건 그건 연습이었습니다. 어쨌거나 우여곡절을 겪고 이낙연 전 대표랑 다시 원팀을 약속하면서 뭐 어제 회동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거기 약간의 그 난동도 있고. 근데 거기 제가 전에 말씀드렸지만 그 이낙연을 지지한다는 사람들은 이낙연도 지지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 민주당원도 아닙니다. 그 사람들은 대놓고 이낙연도 자르겠다고 그럽니다. 그럼 누구 때문에 거기서 뛰는 거예요? 그 사람들 정체가 뭐예요? 그러니까 문재인도 자기들 말 안 듣면은 자르겠다. 문파 오솔이라는 사람들이 이제 뭐 도깨비가 돼버렸대요. 이름도. 또 이름을 바꿨어요, 이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미 원래 민주당원들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고 엊그제 그러니까 SNS 카톡 같은 거 뭐 공개됐던데, 자, 우리 뭐 한 건 했다 이러고 저러고 막 그러고 지들끼리 공유하는 게 또 막 나오더라고요. 그러니 어쨌거나 제가 방송을 하면서 이제 그 이재명 지지 방송을 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낙연 후보에 대해서 상당히 격앙된 발언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도 사실은 다 정리가 안 돼요. 저는 당사자가 아닌데도 이렇습니다. 그러니 하물며 그 두 분, 그러니까 옆에서 지지한다는 사람 빼놓고 이재명, 이낙연 이 두 분이 갖고 있는 마음을 우리가 좀 헤아려 줘야 됩니다. 지금 나도 어젠가 페이스북을 보니까 어떤 분이 글을 올렸는데 자신이 그랬다네요. 이재명 지지자들이 앞으로 이낙연을 품어줘야 될 것이다. 왜냐하면 이낙연은 거기 지지자들한테도 어차피 버림을 받을 것이다. 용도 폐기되는 거예요. 그 세력들이, 그러니까 지금 드루킹 같은 세력들이죠. 제가 그전에 이건 한번 언급했던 것 같아요. 어쨌거나 지금 원팀으로 해서 선대본부장을 맡은 게 아니고 상임 고문으로 모셨는데, 선대본부장은 어쩌면 이제 추미애 의원이나 홍영길 대표가 선대본부장 아마 맡고 추미애 우리 전 의원님이 공동선대위원장을 맡지 않을까 제 예상입니다. 그러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튼 뭐 뉴스상으로는 이낙연 캠프에 뭐 뛰던 사람들을 전면으로 내세울 거랍니다. 그것도 뭐 잘한 일입니다. 이재명 지사 지지 세력들 거기에 의원들이나 이분들이 뒤로 밀고 이낙연 캠프에 계시는 분들이 아마 이번 대통령 선거 전면에서 움직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서른 의원, 이분이 아주 거의 굉장한 돌격을 했죠. 거의 뭐 국힘당 뭐 제치고 그 정도보다 더 심하게 막 했는데, 그분 원래 성격이 그렇다고 또 어디다 올려놨대요. 그래서 우리도 어쨌거나 원팀이 되지 않고는 이 선거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뭐 저쪽 팀에서 보니까 뭐 안철수고 뭐고 이제 다 그리 모일 거예요. 결과적으로 마지막에는 지분 싸움을 하면서 자기 지분 달라고 그런 거지 뭐 선택의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원팀이 되기로 했으니 서른 의원이 아마 또 중요한 역할을 하실 것 같습니다. 거기도 훌륭한 분들이 많아요. 근데 꼭 적들이랑 싸운 것처럼 이를 선거라는 게 참 무섭습니다. 근데 아무튼 윤석열은 이제 그쪽에서 모든 세력을 다 규합을 했어요. 오죽하면 홍준표가 지금
읍소를 하고 있습니다. 뭐 거기에 뭐 선거 그러니까 나중에 공천권까지도 지들이 행사하려고 이런 식으로 농공행상을 벌써 하고 있나 봐요. 이 싸가지들은. 거기에 대표가 이 정도면 그러니까 제대로 된 대표가 있었으면 저거 제명시켜야 돼요. 해당 행위자입니다. 그런데 이준석이 이 친구가 아직 입만 살아갖고 왔다 갔다 촐랑촐랑 되고 있지만은 당을 어떻게 장악하겠어요? 내가 이럴 줄 알았어요. 그 친구 정도로는 저 야수 같은 아주 쓰레기들을 도저히 컨트롤 못 합니다. 걔는 그냥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당에서는 이준석이라는 또 소모품 하나가 들어온 겁니다. 당을 다른 면모를 보여주겠다는 악마적인 그 어떤 기획이 있었던 거예요. 거기에서 이놈은 또 소모품이 되는 겁니다. 그게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어쨌거나 이재명 지사님이 봉하마을에 가서 노무현 전 대통령 참배했습니다. 그때 그 권양숙 여사님이 내가 꼭 한 표를 찍겠다. 당신은 내 남편이랑 너무 많은 부분이 닮았다. 그 너무 닮아서 혹시 꺾일까 봐서 그게 걱정이다. 그 성정이. 그렇게 똑같은 사람이 있을 수가 없다는 식으로 그런 어떤 소회를 말씀을 했어요. 이재명 지사께서는 권 여사님의 지지는 100만 표를 넘는 그런 정도의 큰 힘을 줬다고 이렇게 서로들 말씀을 나눴습니다. 정말 고마운 일입니다. 대통령 돼서 다시 찾아와 달라고 이런 덕담을 나눴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젊었을 때 늘 다니셨나 봐요. 이제 이재명 지사님이 가끔 다니셨는데 그때마다 노 전 대통령과 가는 길도 같고 방식도 같고 생각하는 것도 같다고 늘 말씀해 주셨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차곡차곡 하나로 뭉치고 있습니다. 지금 이때 다시 당원들이랍시고 어떤 세력들이 또 다른 목소리를 내고 이러면은 이제 그것은 여기서 완전히 적으로 딱 돌리면 됩니다. 저도 제가 경선 때는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재명 지사를 지지하는 방송이니까 이 나머지는 적입니다. 그 상태에서는. 그리고 이재명을 해코지하려고 달려드는 사람은 무조건 우리가 부셔야 될 적이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그 부분이 해소됐고 조금 미진한 것 같아요. 그래도 뭔가 껄끄럽진 않습니다. 똥 누고 미닫한 것처럼. 그래도 이 부분은 이제 문재인 대통령과 이재명 지사랑 한번 회동을 하고 나면 달라질 겁니다. 그리고 뭐 박스권 지지율이라고 그러는데 이재명 지사가 그건 맞습니다. 어느 정도 지금 갇혀 있어요. 떨어지진 않죠.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이재명 지사님이 혼자 쌓아 올린 정도 지지율입니다. 이게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은 이재명 지사님이 지금 나오는 지지율은 민주당이랑 관계없이 혼자서 이룩한 정도의 지지율입니다. 지금 원래 그 정도 지지율이 있었어요. 이제 그 컨벤션 효과라는 게 있었어야 되는데 당 후보가 되면 모두 그 힘이 합쳐지면 그 효과로 해서 지지율이 갑자기 올라갑니다. 근데 그게 한 번도 없었어요. 지금도 그 효과가 지금 아직도 안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는 문재인 대통령과 한번 회동을 하면 어쩌면 이제 나올 겁니다. 그리고 지지율이 40%대로 진입하는 순간 선거는 끝나는 겁니다. 요번에 그 홍준표나 혹은 윤석열이 이쪽에 그 세력들이 기어코 이걸 그러니까 자기들 나름대로 이제 권토중례를 한다고 생각하고 있죠. 그 사람들은. 왜냐하면 뺏겼다고 생각하니까. 우리는 그 사람들한테 민주주의를 뺏겼던 겁니다. 이걸 뺏기면 절대 안 되죠. 이거 원희룡이 보세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 한 몸 불태워서 윤석열을 구하겠다는 일념입니다. 비열한 놈이죠. 그러니까 이게 윤석열 구하기로 해서 지 마누라까지 들이댑니다. 야, 제가 페이스북에다 댓글을 하나를 달았는데 내가 웬만하면 사람한테 대한 평가를 안 씁니다. 내가 더럽게 생겨놓으니까 사람 갖고 내가 누구한테 비교를 하겠어요. 그런데 특히 여자한테는 더하지요. 야, 원희룡이 마누라는 솔직히 말해서 좀 못생겼대요. 그건 내가 욕먹어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둘이서 달려들어서 소시오패스니 뭔 패스니 예미 씨발 좆패스다 이 개 같은 것들.
그게 말입니까? 상대당 후보로 확정이 된 사람입니다. 이게 지금 경선 중도 아니고. 근데 거기다 대놓고 확정된 후보한테 정신병자 취급을 해요. 그것도 지가 의사라는 여자가. 그러면 그 사람을 성남시장부터 경기도지사 재선시키고 이러는 사람 경기도민들이 다 또라이들입니까? 그 여자 말대로라면? 정신병자 당선시켰다는 소리 아니에요. 이거 아주 미친년입니다, 그거. 아니, 어떻게 이렇게 정신 나간 일가가 그 딸 좀 봐요. 지 아빠한테 뭐 잘못하면 뭐 도끼하고 계란 들고 나온다는데 그거랑 뭔 상관관계야? 난 그거 모르겠대. 도끼하고 계란 들고 달려든다는데 아빠 뭐 지 아빠한테 뭐라고 하면 그러니까 가족이 완전 무슨 정신이 나가버렸습니다. 가족 사이코패스단입니다. 그것들은. 그래 놓고서는 엉뚱한 사람한테 소시오패스라고. 아무튼 이것들은요 속내가 빤합니다. 지지율 4%도 안 나오는 이제 자기가 정치를 하려고 목표를 세운 게 윤석열 대통령 후보님한테 밑으로 가겠습니다. 저를 당 대표를 시켜주십시오. 제가 책임지고 당신의 뒤를 봐드리겠습니다. 이 사인을 서로 교환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족이 모조리 달려들어서 야, 한 번 죽자. 뭐 한 번 죽지 두 번 죽냐 이러고 그런 가족 회의를 했나 봐. 근데 윤석열이는 또 이 선거 대선은 가족 비즈니스랍니다. 참나 하다 참 별소리를 다 듣겠어. 이 사람이 그러니까 조폭들 그 마피아들 있잖아요. 저기 뭐야 대부에 보면은 그게 가족 비즈니스입니다. 조폭들이. 그리고 여차하면 막 가족이 달려서 막 싹싹 쓸어버리잖아요. 이 친구가 윤석열이 이 친구는 뭐 나보다 어리니까 나는 이 친구라고 해도 상관없습니다. 설사 나보다 많이 먹었다고 해도 이놈 저놈 하는 판에 이 친구가 용어 자체가 딱 조직폭력배 그러니까 검찰이라는 그 세력이 조폭들보다 더한 놈들 같아요. 그 용어를 그대로 씁니다. 그리고 공작이라든가 이쪽에 아주 굉장히 능합니다. 이게 이 검찰 생활을 하면서 익힌 게 무조건 이런 음해하고 누구 갖다 가두고 이런 것만 배워가지고 지금 이 선거 대선 전략 자체가 걔들이 그 음험한 전략을 세우고 있는 거예요. 내가 볼 때. 저는 처음에는 뭔 이런 무식한 새끼가 다 있나 이런 놈이 다 대통령을 하겠다고 나서나 하는데 가만 보니까 이게 어떤 중독을 시키는 거예요. 자기들 나름대로는 굉장히 과학적인 접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인간들에 대한 연구가 많이 된 놈들이에요. 그래가지고 고문하거나 이럴 때도 어떻게 고문하면 이게 분다. 이것들이 기술자들이라는 걸 우리가 깜빡한 거예요. 요놈들이 욕을 먹더라도 하고 다시 타고 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기 뭡니까 고발 사주 사건이죠. 그 사건이 얘 아킬레스건입니다. 사실. 그것이 윤석열을 침몰시킬 그런 사건인데 이걸 다른 사건으로 덮고 있는 것 같아요. 이놈이. 그러니까 대장동 사건이니 또 뭔 일이 막 터지면은 원희룡이가 엉뚱한 소리 해갖고 사이코패스니 뭐 이상한 소리를 해서 신문지면을 뉴스를 딱딱 덮어버립니다. 이게 그러니까 요놈들의 전략이에요. 지가 뭔 일이 생기면은 그러니까 강아지한테 사과 먹이는 것도 그것도 아주 완전히 계산된 그러니까 국민을 무시한다 뭐 한다 이렇게 나오지요. 우리가 무시한다고 그러지 저 지지자들은 그거 갖고 무시한다는 말도 안 합니다. 가만 거기 들여다봤더니 잘했다고 그래요. 사과는 왜 안 하냐고. 그러니까 경선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이놈이 이런 짓을 합니다. 이제 대선에 들어갈 때는 어떤 모략을 만들어 놨는지 제가 이전부터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우리가 상상도 못할 것들이 지금 얘들에 의해서 그러면 언론까지 동원해가지고 아니면 말고식으로 지금도 아니면 말고식입니다. 대장동 사건이 눈에 다 드러나요. 누가 범인인지 국민이 다 짐작하고 알 수 있어요. 그런데도 아직도 범인이 안 밝혀지고 이재명이 맨 끝에 있다는 식으로
그냥 끌고 가요. 지금도 제가 어제 내가 좀 이제 그 양반 이름을 대면 안 되는 사람이 하나 있어요. 정치도 좀 오래 하셨고 우리 한 PD는 지도 아는데 이 사람은 이름은 안 되는데 어제 전화가 왔어요. 자기도 유튜브도 하고 뭐도 좀 해보겠다고 뭐 이러면 여기저기 강연도 많이 다녀요. 뭐 책도 많이 냈고 이재명 지사 얘기를 그 대장동 그 일로 그 양반은 안 될 거야 그러길래 이 사람도 그러니까 이재명이 대장동의 마지막 끝에 있으리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게 어느 정도냐면은 이 사람 스스로가 그렇게 진보적인 사람은 아니에요. 대학 다닐 때 총학생회장도 하고 뭐 그런 것도 해봤지만은 약간은 보수적인 색깔이 있는 사람인데 그래도 무지막지한 사람은 아닌데 그쪽 진영에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우리끼리만 이재명이 아니다 이런 거예요. 그러면 지금 현재 이재명 지사 퍼센트가 나오잖아요. 지지한 거. 그 사람들만 이재명이 아니라고 이러고 있다고 봐도 되는 겁니다. 그럼 나머지 사람들은 확실하진 않지만 저게 기다. 저도 먹었을 거다 이러거나 아니면 저거 확신범으로 몰고 있거나 그러니까 그러든 저러든 진실이 중요하지 않아요. 이재명은 도둑놈이다. 이렇게 해놓고 가는 거예요. 그게 아니면은 왜 못 밝혀내느냐고 이러고 계속 물고 늘어질 거니까. 그래서 이거는 닥치고 이재명이라는 건 닥치고 당선입니다. 이제 이재명을 닥치고 당선시키지 않으면은 우리나라는요 다시 전두환 시대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그 시대를 그리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전두환이 때문에 먹고 살고 뭐 아무 짓도 안 해도 그냥 그 시절을 그리워하는 인간들이 있습니다. 판을 엎어야 된다는 등. 그러면 우리 민주진영에서는 저 사람들이 집권을 할 때 이 판을 엎어야 된다고 생각하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사람들은 자기들이 이 판을 엎어서 자기들 판을 세우려고 하고 근데 그 판이 누가 좋으냐 이거는 사실은 우리는 우리가 좋다고 하지요. 근데 결과적으로 보면 어느 쪽이나 과오는 있게 돼 있어요. 그러면 문재인 정권이 지금 우리는 굉장히 훌륭한 대통령을 맞이해서 유사 이래로 이렇게 훌륭한 업적을 남기고 나라도 굉장히 엄중한 시기에 세계 경제나 모든 게 제대로 돌아가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거기서도 완전히 탁월한 지도력으로 지금 우리나라가 세계 상위권에 올라가 있습니다. 이런 지경인데 그래도 문재인을 잡으려고 하잖아요. 문재인을 뭐 때문에 잡으려고 하나 모르지만 그 사람들은 잘하는 꼴이 싫은 겁니다. 오죽하면 코로나 때문에 그렇게 잘하고 있는데 여태까지 모든 언론이 망하기만 바라고 있었습니다. 보도 좀 보세요. 저 70%까지 이걸 국민들 접종시키겠다고 목표를 세웠을 때 오늘 아침 뉴스에 보니까 이 개 같은 놈의 언론들이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고 있다고 계속 그러고 그런 기사만 오늘 몰아서 나왔더라고 페이스북에. 조중동 필두로 모든 신문이 다. 그러면은 하루에 몇십만 명? 그걸 맞춰야 그게 맞춰졌대요. 근데 달성해버렸습니다, 지금. 그러면은 이 언론들이 우리가 그때 섣부르게 했다. 이렇게 반성하는 기사 나오는 줄 알아요? 그냥 쓱 가버립니다. 문재인이 헛소리 해갖고 사람들 희망 고문한다고. 이 코로나. 그러더니 75%, 70%를 돌파하겠다고 하는데 75%, 80%까지 지금 갈 지경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우리 국민들의 어떤 그 단결심이라든가 위대성을 몰라요. 언론들이. 그래서 걔들은 뭐든지 이 정부가 안 되기를 바라고 있어요. 도대체 무슨 짓인지 모르겠어요. 저는 지금도 이해를 못 하겠는 게 이 정부가 안 되면 어쩌겠다는 소리예요. 그럼 자기들이 다시 살리겠다는 소리인가 뭔가 더 망칩니다. 모든 지표가 있어요. 이명박 때, 박근혜 때, 노무현 때, 문재인 때 이걸 비교를 하면 지표가 정확하게 나옵니다. 근데 그런 건 몰라. 그리고 그냥 원자력 발전소 이거 갖고도 시종 일관 그것 때문에 우리나라 다 죽는다고 그러고 지금까지도 그러고 있어요. 그 마피아 놈들이. 지금
이재명이 당선이 꼭 돼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세계 선두 그룹에 올라가고 있는데 우리나라가 빠꾸하면 절대 안 됩니다. 이때 지금 이재명 같은 지도자가 나와서 언론부터 모든 것을 제자리로 돌려놔야 됩니다. 조선일보는 지금 벌벌벌벌 떨고 있을 겁니다. 이거 이재명 당선되면 이거 폐간시킬 거예요. 아마 내 생각에. 이대로 두면 절대 이것들은요. 완전히 세무조사 다 하고 거지 만들어버려요. 그리고 최강욱 열린당 대표가 발의한 언론 돈 물어내기 하는 거. 아이씨. 징벌적 배상 언론. 그거 왜 민주당에서는 그걸 안 처리하나 모르겠어. 이상한 놈들이야. 난 지금도 민주당 국회의원 개새끼들 때문에 머리가 막 흰머리가 나요. 아니 그거 국민들이 그렇게 지지를 하는데도 민주당 국회의원 놈들이 안 하는 겁니다. 하면 통과시킬 수 있는데. 와 정말 악질들이에요. 이 새끼들부터 다 갈아야 되는데. 아무튼 우리 이재명 지사님이 이번 선거 때 이기지 않으면은 우리는 이제 거의 절망적으로 되는 거예요. 저 세력들은 지금 마지막으로 그러니까 이때 지면은 우리는 끝장이다 이러고 있어요. 그래서 모든 수단을 동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썼던 박정희 때부터 썼던 거예요. 가서 광주 가서 이제 이게 경선 끝나고 광주 간다고 그러잖아요. 가서 계란 맞고 밀가루 맞고 와라. 돌멩이 때리면 돌멩이도 맞아라. 이장전 정원식이가 옛날에 예대에서 밀가루 맞고 계란 맞고 와 있을 때 그거 연출하고 싶은 거야. 이 쌍놈 새끼들이. 그러니까 그 방법이 아주 고리타분한 선거 전략인데 이 국민들한테는 그래도 맥혀요. 저런 폭력적인 이제 그러면 언론이 저 광주 인간들 봐라. 저런 인간들이다. 원래 폭력적인 인간들이어서 전두환이가 그거 밀어버린 거다. 이러려고 그래. 이 씨발놈의 새끼들이. 근데 광주 사람들은 그게 호락호락 하질 않아요. 못 본 척 해버리세요. 이것 오면은 근데 거기도 족같은 쓰레기 새끼들이 살아. 와서 막 동원시키면 거기 기어 나온다니까. 김경진 이 씨발놈 그 소도둑놈 같이 생긴 새끼는 쫓아다니면서 개수작을 떨어. 이 개놈의 새끼. 근데 그건 요정인데 그게 무슨 개요정이야. 이 씨발놈의 요정. 근데 그 전라도에 가면은 윤석열이 오면은 저들끼리 몰려다니게 좀 황하게 놔둬버리면 얼마나 좋을까. 누가 관심도 갖지 말고 침도 뱉지 말고 아무데도 그쪽에다 대충 그냥 코너 한번 킹 풀어버리든가. 그건 뭐 길에다 풀면 안 되나? 아무튼 절대로 거기다가 관심을 갖지 말아줬으면 좋겠어요. 얘들이 하고 있는 일이 오래전부터 써오던 수작들이에요. 지금 계속 그게 우리나라는 이상하게 그게 먹혀요. 이게 70년대부터 내어놓은 그게 국민이 그러니까 아직도 민도가 70년대에 머물렀다는 소리입니다. 더 빠꾸된 것 같아요. 그 당시만 해도 젊은 청년들은 밑도 끝도 없이 무조건 민주당을 지지했어요. 뭔지 모르고도. 근데 지금 안 그래요. 왜냐면 인터넷이나 이런 데서 일배 이래갖고 고전에 세월호 사건 때도 봐요. 중고등학생, 국민학생 애들도 세월호 애들 거기서 잡은 고기로 어묵 만들어 먹었다고 이러고 그걸 올리고 이러는 거 봐요. 애들이 아주 효독스럽고 악독해졌어요. 악마화 돼가고 있습니다. 예전처럼 젊은이들이 진보적이다 이런 믿음을 이제 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점점 더 극우화돼요. 그러니까 극우도 아니고 새로운 어떤 이념이 생긴 것 같아요. 일배라는 그거는요 이념이 아니에요. 놀이 문화가 된 거예요. 놀이. 그것이 그러니까 국가를 위태롭게 하고 사람 삶을 위태롭게 하는데도 그거 자체가 어떤 문화가 된 것 같아요. 지금. 그러면 이거마저도 정치인들은 감당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재명은 제가 이 앞에 방송할 때 했던 것 같아요. 방송 녹화에. 무조건 그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밀가루를 맞으러 거꾸로 윤석열이가 광주 가서 밀가루 맞으러 계란 맞으러 가듯이 이재명이 그놈들 찾아내면서 맞아야 됩니다. 가서 어떤 젊은 애들 매가리고 막 그런 거 해압할 때 가서 걔들한테 밀가루 맞고 거꾸로 그걸 돌려줘 버리는 작전을 써야 됩니다. 니들이 나한테 던져라 하고 똑같이 돌려주마. 그래서 아무튼 오늘 지금 여기 스튜디오가 바뀌어가지고 제가 약간은
헤매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니까 프린트해서 뭐 종이라도 보고 해야 되는데 그것도 못 보고 하다 보니까 원래대로 돌아가서 지금 제가 엄청 험하게 해야 됐을 텐데 이낙연 후보랑 이재명 지사랑 다시 한 팀이 됐기 때문에 오늘요 굉장히 조심해야겠다. 내가 이전처럼 뭐 험한 말이 또 푹 튀어나올라 해서 굉장히 애쓰고 온 겁니다. 우리 이재명 지사님이 대통령이 돼야 되는 이유 중에 또 한 가지 제가 생각난 게 있는데 이재명이 추진해 왔던 그 정책들이 있잖아요. 서민 경제에 대해서. 홍남기 이 친구 이 새끼가 지금 계속 그 경제팀이 막아버리는 거 이거를 서민 경제 살리기 이거 지역화폐 정책 있잖아요. 요번에 막 많이 깎아버렸습니다. 이재명 지사가 그걸 대통령이 되자마자 더 확대시키면은 굉장한 성과를 낼 겁니다. 왜냐하면 그게 지역화폐잖아요. 이 정책이 저는 이재명이 내놓은 정책 중에 가장 탁월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지역을 활성화시켜요. 돈을 나눠주는데 일본에서도 이전에 돈을 나눠주는 정책을 했었어요. 하도 돈을 일본인들이 돈을 안 쓰니까 국가가 돈을 나눠줬는데 도로 저축해버려요. 100만 엔씩을 줬다고 그래요 옛날에. 도로 그게 은행으로 다 돌아와 버려가지고 경제가 살아나질 않더랍니다. 근데 그래서 우리 이재명 지사는 시한을 정해주잖아요. 그 안에 안 쓰면 도로 국가가 회수해버립니다. 그리고 그 돈을 쓰면은 또 세금으로 또 일부가 거쳐요. 그래서 이게 그냥 막 퍼준다는 식으로 하는 것은 이 정책을 흠잡기 위한 수단입니다. 한 100만 원씩 매달 한 3개월에 150만 원 정도씩 매달 줘도 돼요. 내가 생각할 때는 국민들한테. 서민 경제가 시장 경제고 뭐고 바닥 경제가 확 살아날 겁니다. 자기 지역에서밖에 못 쓰도록. 그 정책을 빨리빨리 이제 시행해야 돼. 이재명 지사가 선거에 당선되면. 윤석열이가 다급해갖고 자기 조직을, 검찰을 지금 구더기들이라고 합니다. 구더기. 지가 구더기였지. 그러니까 이 구더기, 지금 이 정권을 사수하려는 구더기로 전락했다고 그래요. 이놈이 그러니까 이게 어떤 여러 가지 그 중의적인 표현 같아요. 너들 나한테 안 붙으면 이 구더기 새끼들 진짜 죽는다. 이러고 공갈 협박하는 것 같기도 하고 아직도 그 검찰이 자기 수하들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김호수 총장은 지금 막구에서 뭘 하나 모르겠는데 이 검찰이라는 게 원래 내력이 있습니다. 정권 말기에는 모든 사건에 대해서 자꾸 질질 끌고 해결을 안 해요. 그래가지고 정권이 바뀌면은 그때 가서 그놈 유리하게 만들어요. 이게 그래서 사건을 멀거니 답이 나올 사건도 해결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문제예요. 검찰이라는 게 어떤 놈이 검찰을 해도 자기 식구들입니다. 검찰은. 왜냐하면 이 조직에 생사가 걸린 거예요. 여기서 밀리면은 진짜 우리는 끝난다. 그러면은 김호수라는 사람은 나는 검찰 조직이 무너지더라도 대한민국을 살린다. 이런 일념으로 이 검찰을 컨트롤해야 되는데 또 그 시대를 같이 살아온 검찰이에요. 우리가 기대를 하고 이렇게 해도 그거는 막연한 겁니다. 아니 문무일이라는 사람이 전라도 광주 일고 나와가지고 검찰총장이 됐어요. 그럼 이 사람이 되면은 뭐가 좀 달라지리라 하고 기대도 했어요. 솔직히 이놈도 똑같았어요. 더해. 그래갖고 뭔가 이문정 검사 그 사건 때도 그 사건 무마시켜버리고 윤석열이를 그대로 둔 거예요. 검찰은 우리가 어떤 검찰이 더 우리한테 잘해줄 것이다. 이렇게 기대를 하면 그건 큰 오산입니다. 전에 보니까 이건 정확한 워딩인지 모르겠는데 이것도 페북에서 제가 본 건데 김기춘이가 청와대 비서실장을 할 때 이재명이는 죽여라 그랬다고 그런 게 본 적 있지. 이재명이는 죽여라. 그런데 그게 지금 실제로 생물학적으로 죽이라는 소리인지 성남시장에서 낙오시키라는 소리였는지 모르겠는데 죽이라고 그런 식의 뭐가 돌더란 말이에요. 그 기사가. 그 당시에 이재명 지사가 가스총을 갖고 다녔대요. 생명의 위험을 느껴갖고. 근데 이런 놈들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렇게 해줄 것이다. 저것들도 사람이니까 설마 이러랴. 이런 기대를 가지면 절대 안 됩니다. 그리고 나는 지금도 두려운 게 만에 하나 윤석열 같은 놈이
대통령이 된다고 치면 이 나라를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나. 왜냐하면 박근혜가 대통령 됐을 때랑 이명박이 됐을 때는 상황이 틀립니다. 이명박은 자기 욕심을 채우는데 급급했지 나라를 부흥시키고 이걸 떠나서 자기 욕심에 돈 벌라고. 그리고 박근혜는 돈벌이 욕심이 있는 게 아니고 그냥 떠밀려 갖고 그 자리 갔다고 난 생각해요. 어떤 세력에 의해서. 근데 윤석열이는 이거 다릅니다. 이거는 국가를 완전히 파쇼화시키는 지금 큰일 난 거예요. 이 경우에 대한민국 국민들이 지금 네 편 내 편을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 사람은 이 나라에서 퇴출시켜야 될 사람이에요. 이거 괴물이에요. 에이리언. 괴물인데 이게 지금 대통령이 되겠다고 언감생심 이러고 나섰는데도 그걸 막 묻지마 지지를 하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님들, 제가 좀 한번 사정할게요. 윤석열은 안 됩니다. 이재명이 싫으면 기권하세요. 차라리. 윤석열 대통령 만들어 놓으면 우리는 다 죽습니다. 이걸 좀 아셔야 되는데 왜 그걸 모르시고 이렇게 정말 미칠 것 같습니다. 이재명 지사가 갈 때마다 전두환 비석을 밟고 간다고 그랬죠. 광주 5.18 묘역에 가면. 근데 그 기념비가 1982년 전두환 씨가 전남 담양을 방문해서 기념해서 세웠던 비석이랍니다. 그거를 광주 민주화 동지회가 비석의 일부를 떼다가 일부러 거기다 발판으로 심어놨다네요. 난 전두환이가 거기다 뭐 거기 글씨 써놓은 걸 그리 일부러 광주에다 쓴 걸 묻은 줄 알았더니 담양에서 좀 떼다가 거기다 발로 밟고 다니게 만들어 놓은 자리라네. 참. 근데 우리 이재명 지사님은 가실 때마다 그걸 밟아버린대요. 근데 윤석열이는 안 밟았을 거예요. 아마 이놈은. 거기 가서도. 이 새끼가 밟았을 리가 없어. 그리고 윤석열이 참 아버지 집산 그 김만배의 누나. 그게요. 친박연대 대표를 하고 있었네. 야, 그러니까 줄줄이 나오네. 이게 파니까 다 그쪽 패밀리들이야. 괜히 그 누나가 그냥 집사로 간 게 아니고 이런 거 다 드러났는데도 사건도 아니에요. 그냥 이런 사건을 묻어버리자고 뻥뻥 한 번씩 터뜨리는 겁니다. 원희룡이 같은 놈이 뭐 사이코패스니 뭐니 헛소리 해갖고 온 신문이고 언론이 모조리 그걸로 뒤집어 씌워버리고 이런 쌍놈의 새끼들 때문에. 그러니까 아무튼 우리가 이거에 당하고 저거에 당하고 계속 당하는데 김건희 씨 그 허위 학력이니 뭐니 조사하라고 그래도 아직도 안 하고 있잖아요. 아직도 안 하고. 조미는 그렇게 신속하게 막 없는 죄도 만들어가면서 해도 드러나도 안 하잖아요. 이 검찰 조직을 우리가 믿고 나라를 맡긴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번에는 반드시 이걸 응징을 해가지고 이 나라에 검찰이라는 그 조직이 득세하는 일은 이제 다시는 없도록 해야 됩니다. 국민 여러분. 이번에 꼭 윤석열을 감옥에 보내야 됩니다. 대통령을 만드는 게 아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똘똘 뭉쳐서 매진해야 됩니다. 감사합니다.